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 날인데요. 이렇게 겨울이 춥다고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임장을 다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고민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될까, 빌라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서울에 투자해야 될까, 지방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됐을 때 아파트 투자를 할 것이냐, 빌라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2025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아마 서울 중심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권이나 이제 중심부에는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고요. 서울 중심지가 아닌 서울 외곽지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일례로 상계 주공아파트 1단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공아파트 1단지는 현재 신속통합 후보지, 신속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민설명회가 마친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세를 보면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021년, 22년도에 부동산 상승기에 따라서 한 7억 8천까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는 한 5억 8천에서 6억 정도의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2020년도에 2억에서 3억을 가지고 상계 주공 아파트 1단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0년과 현재 2025년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은 한 1억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2, 3억 정도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 아파트 투자가 아닌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례로 한강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양사동 신속통합 선정지역을 보면요. 2020년도에 신축 빌라를 생각해보면 뭐 2억대에서 2억 5천 아니면 어떻게 보면 2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자양사동 신속통합 선정지역의 투룸 빌라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세는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20년도에 2억에서 2억 5천 가지고 투자했을 때 현재의 시세 차익은 거의 한 5억 정도 이상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현재부터 미래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상계동의 상계주공 1단지의 향후 미래 가치와 자양사동 신속통합 진행하고 있는 구역의 미래 가치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상계주공 1단지보다는 자양사동, 신속통합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빌라 투자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분이 빌라 시행하시는 분이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정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빌라 투자하면 빌라를 투자했을 때 이게 빌라 가격이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그렇게 빌라를 투자하면 가격 상승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재개발 빌라 투자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부동산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할 것이냐, 빌라 투자할 것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 것이냐, 서울 외곽지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다고 하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중심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가치 상승이 서울의 외곽지나 이런 그 수도권에 투자하는 그 아파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서울 중심지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양극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런 양극화라든지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경향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보유세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과세들이 굉장히 중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 이제 물론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지만 보유세가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는데, 다주택자분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유세가 중과가 되는 상황에서는요, 다주택 거를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집중해서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한 채에 갖고 갔을 때 어디에 내가 부동산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할 거냐, 서울에서 중심부에 투자할 거냐, 서울 외곽지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수도권, 아니면 지방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고민했을 때 강남권이나 마영성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요,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는, 이런 추세들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특히나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서울의 중심지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에 투자를 해야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가치 상승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그리고 뭐 황금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세라든지 가격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는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시세 대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의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가면서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1주택자가 아닌 뭐 2주택, 3주택자, 2주택이나 3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런 보유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정치적 이슈에서 이제 뭐 혹시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뭐 지금 투자를 이제 뭐 멈추시거나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적어도 뭐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가지고 가시면서 부담해야 될 이런 재산, 그런 세금들이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부담을 덜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적게, 이제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 했을 때 시세 대비해서 최저 한 30% 정도 낮은 금액으로밖에 증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가격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상속이나 이제 증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도 이런 빌라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세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처럼 정형화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그런 했을 때 그 가격이 이렇게 뭐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도 상당히 이로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내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사줘야 될까, 뭐 빌라를 사줘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한 2, 3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 외곽지나 서울 이제 주변에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사주시는 것보다는 이처럼 서울 중심부의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에 투자를 하시고 한 10년 정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자녀분들의 그런 재산 가치 증식에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투자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재개발 빌라,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한 2억 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중심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추천을 드려야겠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저 뒤로 보이시면 남선타워가 보이고요. 저 바로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향후 서울의 심장이 될 그런 용산 민족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일대가 이태원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태원동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이태원동이 지금 동의율 60%를 확보하고 신속통합 후보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우암 3구역이 작년 이맘때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됐다고 하면 현재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그 지역이 그 민족공원 건너편에 있는 동우암 3구역이 되겠는데요. 입지적으로만 봐도 동우암 3구역보다 이태원동의 입지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도 현재 2억 중반에서 후반이면 프리미엄이 아직 많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사업성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2억 원대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태원 1구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신당동 일대 재개발 추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의율이 뭐 한 달 만에 50% 넘게 달성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일대는 이미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하면요, 신당동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 근접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인데 신당동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중구, 그러니까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한번 동네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 일대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재개발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당 10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은 아니고 떡볶이 요 상점가를 제외한 구역을 신당 19구역으로 지정해서 신속통합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작년에 났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시행사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있고 행정구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어딜까요? PD님.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행정구역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구, 하나가 종로구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종로구하고 이제 중구 종로구는 두 개구 인구를 합쳐도 26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이 한 44만 정도 되니까 강남구 한 개구의 인구만도 못한 숫자의 그런 이제 거주 인구 수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지만 우리가 지적도로 보면 중구랑 종로는 대부분 지역이 중심 상업지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대구 주거지가 필요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보면 주상복합, 소규모 주상복합이라는 이런 아파트들만 있기 때문에 중구하고 뭐 종로구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럼 굉장히 중구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중구 종로 일대다. 중구 종로 일대 주변에서 가장 좋은 예는 경희군 장이가 될 것 같은데요. 경희군 장이는 서대문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축이죠. 신축이지만 직주 근접에 가장 붙어있는 이런 광화문하고 종로에 가장 붙어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가 한 지금 22억에서 23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가 희소한 동네에서 중구에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동네는
이제 신당동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당 19역이 재개발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변화가 거의 없는 동네가 이 신당동 일대예요. 그리고 기존에도 주택가 역할을 했었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로 계속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신당 19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자칭 행당 19역도 신속통합으로 동서 걷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청구역 일대나 이 일대들 보면 이제 뭐 청구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도 진행이 되는 구역도 있고, 또 뭐 그 맞은편에는 모아타운도 진행되는 구역들도 있죠. 그래서 중구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동네는 이 신당동 일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투자든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식 투자도 올라가는 시기에 파는 것보다 내려가는 시기에 모집했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파는 것이 정석이라고 부르죠. 근데 모두 알고 있는 이 정석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봐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의 고수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하반기부터 불어닥칠 서울의 주택 공급량의 급감은 25년, 26년도부터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가장 저렴하게 투자 물건을 잡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잡으셔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먼저 움직이셔야 가장 좋은 물건을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용기 내셔서 빠르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셔서 가장 좋은 물건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